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4680 사례를 보니 4680 배터리의 종류가 꽤 많다는 겁니다. 사이버셀은 4680 2세대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 배터리입니다. 자, 오늘은 리미팅 팩터 유튜브 영상을 근거로 캐소드 전극, 양극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리미팅 팩터에서는 4680 제너레이션 1, 2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는데요. 1.5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자, 젠2의 에너지 밀도는 젠1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파나소닉 2170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것이죠. 자, 좀 내용이 복잡한데 배치 1, 배치 2 이게 이제 제너레이션 1이고 여기 노란색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1세대 양극재는 니켈 81.5, 코발트 12, 망간 6.5%였는데 배치 3 2세대입니다. 2세대는 니켈 91, 코발트 5, 망간 4로 자, 결국 배수로 보면 니켈이 13% 증가되었고 코발트 망간이 50% 정도 감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반반 양극재가 제너레이션 2에 적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건식 전극이 적용되었는가를 보면 양극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분석이 되었고, 자, 이건 테슬라 측에서도 캐소드 건식 전극은 연말에 생산될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도 캐소드 전극은 습식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생산되는 것일까요? 먼저 에노드, 음극을 보면 음극은 다음에 크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 볼 것은 전극 두께가 250 마이크로에서 240으로 4% 정도 낮아졌습니다. 자, 이건 이제 코팅을 적게 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럴 이유도 없죠. 더 했으면 하지, 더 해야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전극을 누르는 프레싱, 캘린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캘린더링 기술력이 올라갔을 것으로 봅니다. 자, 아니면 장비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어떻든 음극 쪽도 에너지 밀도가 개선되었다. 자, 다만 실리콘 음극재는 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아직 음극에 실리콘을 넣지는 않은 걸로 봅니다. 다만 나중에는 필수적으로 넣을 걸로는 봅니다. 자, 오늘은 양극 캐소드 중심이기 때문에 자, 캐소드에서는 혁신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전극 두께도 180 마이크로에서 150 마이크로로 엄청 얇아졌습니다. 자, 이것도 코팅을 적게 한 게 아니고요. 프레스를 더 강하게 했다라고 보는데요. 음극은 4% 축소가 됐는데 캐소드는 17% 눌러졌습니다. 자, 에노드 대비 4배가 더 눌러진 거죠. 17%면 단순히 15% 정도 에너지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건 대단한 혁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캘린더링 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하면 그냥 이렇게 롤 투 롤로 처음 전극을 롤 투 롤 통과시키면서 약간 얇아졌죠. 축소가 됩니다.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 형태를 아래에 지금 보여주는 거죠. 실제 코팅 이후에 양극과 음극이 아주 밀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밀착력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전극 두께가 얇아졌죠. 대신에 에너지 밀도는 유지됩니다. 무게는 똑같고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이만큼의 부피 공간에 추가로 전극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원형으로 보면 한 번 더 한 반바퀴 정도 더 말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프레싱 했을 경우에 양극 쪽은 이제 자료가 없어가지고 음극 쪽의 자료를 좀 보여드린 건데, 여기 밑에 보면 4680 음극에 보면 이렇게 입자가 눌러져 있죠. 그러니까 이 플래싱을 얼마나 잘하면 입자가 깨지지 않을 정도로 쫙 열을 가하면서 쫙 눌러주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양극 쪽도 이렇게 쭉 눌러졌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려고 하면 FIB 셈으로 이렇게 쫙 잘라줘야 됩니다. FIB 설비가 또 비싸거든요. 자, 그런 사진은 현재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건식 전극을 했느냐, 얼마나 캘린더링을 했느냐는 이 결과를 가지고 분석만 하면 다 알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제가 추가로 저의 의견을 이제 넣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양극 쪽입니다. 여기 요 부분을 여기 확대한 건데,
확대해보면 제너레이션 1에서는 여기 양극 입자가 보이죠. 그냥 보기에도 이 강하게 눌러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입자가 살아있다 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제너레이션 2 이번에 보면 입자가 조금 파괴된 느낌, 이게 약간 단면이 깨끗하게 잘려져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칼로 자른 걸로 보입니다. 입자 자체가 보면 확연히 파괴된 느낌이 들죠. 이 전극을 플래싱, 칼린더링을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장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롤투럴 장비가. 자, 그리고 이제 바이모달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이 바이모달이라는 건 입자 크기가 다른 거를 섞어서 여기 이제 공간, 흰색의 공간을 없애는 공법입니다. 그 양극재의 크기를 달리하는 거죠. 여기에서 다결정, 단결정을 섞어 쓰는 경우가 최근에 이제 바이모달의 단결정과 다결정을 섞어 쓰는 게 새로운 또 기술입니다. 바이모달은 일반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내부의 공간을 채울 수 있으니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정이 좀 더 복잡해지니까 여기 보면 이 앞부분의 자료를 또 이게 또 확대한 겁니다. 확대한 건데 이 자료가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여기 배치 2가 제너레이션 1이죠. 여기 보면 큰 입자를 보면 다결정으로 보입니다. 형태가. 자, 먼저 다결정과 단결정의 모폴로지, 요 입자 형태의 차이점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게 다결정입니다. 단결정 확연히 차이가 나죠. 여기에 뭐 다른 뭐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결정과 다결정은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 다시 보면 자, 이 제너레이션 1 1세대에서는 다결정과 바이모달인 걸로 보여요. 일부 작은 입자들이 보이죠, 이렇게. 이 작은 입자들도 다결정이 크기가 작은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결정의 바이모달을 한 거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요 같은 10마이크로 크기이기 때문에 요 제너레이션 2 배치 3도 큰 입자는 거의 동일한 입자예요. 근데 이제 니켈 함량의 차이가 있죠. 위에 거는 80%고요. 밑에 거는 니켈 함량이 91%가 찍혔다라는 겁니다. 여기 니켈, 망간, 코발트, 요거 니켈 하나가 더 찍힌 거고요. 여기 보면 입자 모양을 보면 다결정이 있고 작은 입자가 위에 거하고 달리 보이죠. 이것도 바이모달 형태인데 아마 이것은 단결정으로 보입니다. 자, 이 단결정이죠. 크기가 단결정 같이 형태로 보이죠. 자, 그래서 제너레이션의 양극재는 니켈 90%짜리에 바이모달 형태의 단결정 소립경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게 테슬라 경우에는 NCMA를 쓴다. 뭐 이런 배터리 대회에서도 목표가 있었는데요. 현재 이게 NMC 955로 되어 있죠. 9반반. 이게 5%인데 AL이 안 찍혔습니다. 이 양극재에는 알루미늄이 함유되지 않았다. 보통 NCMA는 그 알루미늄을 안에 넣는 도핑이라든지 아니면 코팅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데요. 그건 NCMA의 기술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퍼센트 단위로 1% 정도는 알루미늄이 찍혀야 하거든요. 자, 이 자료는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최근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테슬라에 들어간 그 4680의 배터리는 한 3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1.5세대라고 한 것이 이건 이제 중국에서 분석을 한 건데 여기에서는 알루미늄이 2.7% 찍혔습니다. 그리고 니켈이 81% 찍혔기 때문에 811 NCMA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 버전은 NCM 811입니다. NCM 제너레이션 1은. 그래서 이게 2세대인지 헷갈려서 최근에는 그 1.5세대로 구분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2세대에서는 이 A가 전혀 찍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알루미늄이 안 들어갔다고 보는 게 알루미늄이 안 들어간 양극재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너레이션 2 사이버셀이 사이버 트럭에서 분해한 몰로 라이브에서 24년 3월에 분해한 배터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리미트 팩터가 샌디에고에서 분석을 한 결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전 버전들은 전부 다 모델 Y에서 분해를 한 겁니다. 요건데요. 여기 이제 매니팩처링 테슬라에서 23년 7월 요게 모델 Y에서 분해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 1도 보면 이 바이모달인데 다결정이죠. 이때는 니켈 81%가 나왔고 알루미늄이 안 찍혔습니다. 그래서 811이고요.
이 당시 에노드 찍었을 때 실리콘이 일부 나와서 실리콘을 넣었다라고 제가 이제 한 영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리콘을 테스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이버 트럭에서는 실리콘을 뺐고요. 향후에는 넣을 걸로 봅니다. 다음 버전에서 분해하면 아마 실리콘이 찍힐 걸로 봅니다. 실리콘을 안 넣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리콘을 안 넣으면 에너지 밀도 늘릴 방법이 향후에 없습니다. 지금 양극재하고 양극도 9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번 에노드 케미스트리에 보면 노 실리콘으로 파운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680 모델 Y의 22년, 그러니까 제네레이션 1 버전은, 자, 이거는 이제 에너지 밀도 측정하는 것은 이 사실 샌디에고나 이런 데서 하면 안 되고 공인된 기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바테모가 이런 거 전문 기관인데, 그 당시에도 모델 Y 첫 번째 버전은 233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이전에 보면 한 250 정도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리미티 팩터가 270으로 인식한 걸로 보면, 실질적으로 바테모에서 찍어보면 그것보다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1세대 버전이 요 밑에죠. 이 나머지 것들은 2170입니다. 300을 넘지 않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버전들은 대부분 약간 스타트업들이고 250과 요 중간 사이에 뭐 LG, 삼성, 파나소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4680 여기서 시작했고 지금 250까지 올라왔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상화되었다.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진검승부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파나소닉이 4680 생산을 선언했고, LG엔솔도 조만간 이제 샘플을 공개한다든지, 삼성 SDI도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제시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레이션 2 버전이 어느 정도 이제 스타팅 되는 버전이다.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 수치, 그러니까 리미팅 팩터의 270 수치는 실제적으로는 바테모에서 찍어보면 10에서 15 정도 낮아질 걸로는 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4680의 공장도 프리몬트 파일럿 공장이 있고요. 텍사스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캐소드 엘렉트로만 양극 전극만 구분을 해보면, 자, 초기에 아마 건식으로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습식 양극 공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건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양극재는 NCM811을 쓴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 NCM811의 양극재는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중국산 양극재와 중국산 전극이 쓰인 것은 확실합니다.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쓰였냐고 보면 모델 Y에 쓰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네레이션 1이나 1.5 버전에 중국에서 만든 습식 전극이 쓰인 게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양극재가 NCM이 있고 NCMA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NCMA 양극재 들어간 것이 중국산인지, 여기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LG 엔솔 것인지 요거는 조금 불명확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니켈 80% 정도에서는 중국 양극재 전극도 현재로 사용 가능할 수준이다. 왜냐하면 CATL에서 만든 NCM811 전기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0% 버전, 니켈 90% 버전은 중국산 전기차들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국산 양극재 전극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셀 2에 들어간 양극 전극은 NG엔솔이 만들어 납품한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습식으로 만든 양극 전극은 테슬라산이 아니죠. 전부 다 중국산 아니면 한국산인데, 한국산 경우에 현재로는 LG엔솔 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자, 이게 계약기간과는 조금 안 맞지만 계약기간 이전부터 납품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아니면 테슬라가 NCM 양극재 91%를 받아서 습식으로 생산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양극재는 어떤 것이냐? NCMA가 아니고 NCM이냐? 자, 현재 여기 분석 데이터로는 NCM 91%로 결과가 나왔고, 근데 향후에는 95%짜리 NCM이나 NCMA 95% 양극재가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음극재에는 실리콘이 들어갈 거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테슬라 4680의 에너지 밀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4680 시리즈를 좀 더 세분화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에는 여기 이 캔 구조인데요. 여기 두께가 지금 0.35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얇아지면서 무게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한 20kW 올라갔다라고 지금 계산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상단 부분에 안전장치, 자, 캔 구조, 자, 캔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캔의 원소재, 니켈 도금 강판 등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다음 영상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